정부가 내놓은 24차례 부동산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무주택자들의 영끌 구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고공행진이 쭉 계속될지 아니면 정부가 새해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서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부동산을 전망하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요즘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게 이제 그 흐름이 돼서 네. 관심이 가는데 말이죠. 네. 자, 빅데이터 뭐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네. 올해 시장이 어떻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던가요? 네. 이제 빅데이터로 이제 부동산 시장을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어떤 사견은 전부 다 배제를 하고 네.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어떤 시장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람으로 따지면 뭐 성격 데이터, 능력 데이터, 체력 데이터 이렇게 사람도 여러 가지 데이터로 쪼갤 수 있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의 소득도 있고 미분양도 있고 입주 물량도 있고 또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해서 대출을 껴서 집을 사기에 얼마나 부담스럽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다양한 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지금 서울 및 주요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고평가 구간에 지금 네. 돌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요 데이터인 소득 대비한 이 얼마나 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요 차트를 보게 되면 예. 2008년 중순 당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과거에. 예. 그 당시에가 25.3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점이 언제였냐면 2014년, 15년이었어요. 네. 예. 이때는 22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 소득 대비한 데이터로 봤을 때는 2014, 15년이 서울 아파트를 사기에 가장 소득 대비해서 저렴한 시기였었고요. 예. 자, 그런데 지금은 2020년 말에 지금 얼마냐면 31.2예요. 그러니까 2008년의 고점이 25.3이었는데 지금은 31.2까지 올라온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소득 대비해서 역사상 지금 가장 서울의 아파트는 고평가 구간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몇 년간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사상 최저의 저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언뜻 들어보면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고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금리 데이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면 바로 이제 이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라고 하는 건데요. 이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는 주택 가격, 그다음에 금리가 포함된 대출 금리, 그다음에 사람들의 소득 데이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집을 중간 정도의 어떤 주택을 대출을 껴서 샀을 때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부담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면은 굉장히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도 지금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2007년, 8년, 9년 정도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 데이터가. 예. 그러니까 대출을 껴서 집을 사기 너무 부담스러웠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집값이 사람들의 소득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었다는 그런 의미고요. 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언제 가장 좋았냐면 마찬가지로 2014, 15년이 가장 좋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사상 초유의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2007년의 초중반 수준까지 지금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2007년 그 정도에는 지금보다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훨씬 더 높았잖아요. 네. 네. 지금은 거의 사상 최저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대출 껴서 집을 사기 그만큼 부담스럽다라는 거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사람들의 소득이나 대출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빅데이터로 살펴봤을 때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이제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바로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은 사실은 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예. 지금은 이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이 또 풀려 있고 네네. 또 지금은 주식 시장이 너무 지금 계속 호황이죠. 너무 예. 호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호황이 유지가 되는 한 당장 부동산 시장에 어떤 큰 충격파가 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다양한 데이터로 봤을 때 지금은 점점 지금은 어떤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에서 점점 지금 고점에 가까워 가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이고 있는 데이터가 뭐냐면 바로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데이터는 속일 수가 없는 데이터거든요. 예, 예. 근데 지난 15년 동안 역사적으로 수도권 시장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진 적이 딱 3번이 있었어요. 예.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2006년 말이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왔었고요. 예. 예, 그래서 그때도 부동산 아파트를 못 사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전전긍긍하던 그런 시기였었고요. 네. 그래서 대중들이 어떻게 보면 도저히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산다는 게 굉장히 겁나는 일이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큰 의사결정이고. 예. 근데 부동산 가격이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입주 물량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니까 대중들은 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그런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데이터로 나타나는 게 거래량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2006년 말에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고 이것들은 대중들이 더 이상 못 참고 영끌해서 정말 이제라도 사야 되겠다고 한 것들이 거래량으로 나타난 거였었고요. 네. 예. 그런데 이것과 거의 유사한 거래량이 언제 나타났냐면 2020년 중순, 그러니까 작년 중순에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2006년에도 지금처럼 계속 고공행진을 하던 시기였었고 지금도 계속 몇 년째 계속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던 차에 지금 2006년과 같은 거래량이 터졌고 그렇다면 2006년 말부터 한 1년 반 정도 후가 시장의 고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데이터로 저희가 두고 본다, 가늠을 해본다라면 작년 중순에 터졌기 때문에 아마도 똑같은 흐름이 반복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올해 말이나 21년 말이나 22년 초중반 정도에는 뭔가 시장에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고평가된 시장이에요. 부동산 맞습니다. 시장이. 네. 그러니까 이제 곧 하락이 예견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충분히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됐을 때 네.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많은 시기입니다. 근데 말이죠. 네. 제가 이제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네. 지금 김 대표께서 그러니까 2020년 작년이죠. 네. 작년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의 신화가 이제 붕괴될 것이다라는 예견을 하셨던데 말이죠. 네. 근데 예견과 달리 네. 올랐어요. 네. 왜 그렇게 된 걸 하시라고 분석하세요? 제가 이제 19년 말, 20년 초에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할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제는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시장은 2020년, 21년을 기점으로 지는 해가 될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일부 지방,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강원도는 이제 대세 상승이 시작이 될 거라고 제가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제가 올라갈 거라고 했던 그런 지방들은 올해 초 중순서부터 전부 다 대세 상승, 그동안의 하락 시기를 끝내고 대세 상승을 지금 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예. 서울 및 수도권 시장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생각지 못한 돌발 변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제 정부의 이 임대차 3법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정부의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지금 전세가가 급등을 하게 되고 예. 전세가가 급등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그냥 내 집을 사버리자. 그렇죠. 예, 이런 예. 심리로 돌아서게 됐고 네. 거기에 주식시장의 호황과 더불어서 이 버블이 조금 더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예. 하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전체적인 큰 뷰, 그래서 2020년과 21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어떤 상승의 흐름은 마무리를 하고 점점 에너지는 약해지는 쪽으로 갈 거라고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집값 상승은 그 임대차 3법 때문에 네. 올라간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거군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영끌로 인해서 마지막 어떤 그런 상승세가 이렇게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실제로 이제 그 통계로 보더라도 서울뿐만이 아니라 뭐 지방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올랐는데 저희가 그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거든요. 네. 보면은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지금 뭐 전국적으로도 평균이 뭐 5.36%로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무려 37.05%나 올랐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는 부동산 시장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서울에만 집중돼 있는 서울에서도 이제 뭐 강남 소위 네. 말하는 그런 이제 그 강남 지역에서만 강남 불패라는 신화를 이어갔었는데 지방도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른 모양새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네. 그러면 이것이
이 지방도 역시 올 하반기나 이런 그 이후에는 네. 같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어떤 지방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네. 사실 지금의 어떤 부동산 시장은 과거의 2007년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인데요.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수도권 시장은 2010년부터 13년까지 본격적인 대세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부동산을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수도권이 하락하면 지방도 다 하락할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과거에도 서울이 대세 하락할 때는 지방은 대세 상승을 했습니다. 아. 부산도 대세 상승을 했고 지방도 대세 상승을 했고요. 근데 이번에도 저는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수도권 시장에 뭐 1년이든 2년 후에 뭔가 이렇게 좀 시장이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이야기한 6곳 그리고 거기에 최근에 좀 데이터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곳이 제주도예요. 예. 지금 제주도도 데이터가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방과 서울의 이 사이클이 좀 다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고 특히나 이제 충남이나 충북, 경북, 경남, 강원, 전북에 계신 이 실수요자 분들은 지금이라도 어떤 내 집에 대한 그런 마련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으로 판단이 그래요.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6곳이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가 충남, 예. 충북, 그다음에 예. 경남, 경북, 강원도, 전북인데요. 네. 어우, 사실 이 지역 너무 넓지 않나요? 너무 네. 많은데요? 근데 아니 이- 서울 수도권 제외하고는 모두 사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진 않은데요. 네. 사실 수도권이 좋은 시기 동안 이 지역들은 굉장히 좋지 않았었어요. 예. 몇 년 동안 대세 하락을 했었고요. 작년에 근데 좋았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 중순, 초중순부터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제 예. 상승 초입 단계다.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3년, 4년 동안 하락세를 계속 유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작년 초중반서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미분양이나 입주 물량이나 저평가 정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예. 앞으로 이 지역들은 당분간은 상승세가 계속 지금 될 것으로 예.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 내용은 어쨌든 빅데이터로 봤을 때 김 대표님이 이제 분석한 결과가 그렇다는 거고 이제 네. 앞으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네, 부분이 있긴 맞습니다. 한데요. 네. 근데 지금 앞서도 임대차 3법은 정부의 그 방침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집값이 잡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네. 전세난을 상당히 꼽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집값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네.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세 가격이 사실은 내려가려면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공급되는 새 아파트가 많아야 전세 가격이 내려가는데 이 전세의 앞으로의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전세 수급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 근데 이 전세 수급 데이터는 어떤 걸 보여주냐면 지금 전세가 공급이 많은지 아니면 수요가 많은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임대차 3법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가장 최고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게 200이거든요. 근데 바로 얼마 전까지 190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던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로는 이 전세 수급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조금씩 전세난이 조금씩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세 수급이 어떻게 될지를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뭐냐면 향후 입주 물량 데이터인데요.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입주 물량이 생각보다 작지 않아요. 예. 예, 작지 않고 지난 20년 동안 공급된 거의 평균치에 육박하는 물량이 공급이 됩니다. 향후 네네. 3년 동안요. 특히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는 엄청난 지금 입주 폭탄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역사상 가장 많은 지금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내년 뭐 한 가을 정도서부터는 예. 전세나 매매가가 조금 안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수도권에 거주하시면서 조금 향후에 내가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좀 좋은 가게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라면 인천에 좀 관심을 21년 가을 지나서부터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저 빅데이터 또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네.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뭐 근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네.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가 네. 올해 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표께서는
이게 지금 고평가 시장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리고 올해 말 또는 내년부터는 네. 뭐 본격적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 아 그러면은 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굳이 네. 집을 사겠다고 해서 연끌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지금 연끌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굉장히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불안해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무서워서 그동안 뭐 2017년, 18년, 19년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수도권의 입주 폭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주 폭탄 끝나고 사야지 했는데 사실 입주 폭탄과 더불어서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지금이라도 안 사면은 너무 불안해서 작년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연끌을 해서 지금 산 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 또 다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바라봐서 지금 사는 거는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한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뭐 일반적으로 하는 예상하고는 좀 맥이 다른 것이어서 맞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제 네. 어차피 이제 이 분석 자체는 네. 지금 뭐 김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네. 분석 틀에 따른 것에 대한 전망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개인적인 분석으로 이렇게 네. 일단 얘기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원 데이터 노우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